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합병과 관련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세무 이슈를 대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건데요. 사례의 경우 100억짜리 A법인과 50억짜리 B법인이 합쳐지게 되죠. 두 개의 법인이 합쳐지면 150억 원짜리 회사가 하나가 남게 됩니다. 합병 전 A법인의 주주 갑은 자신의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이었으니 합병 후 A법인의 주식 3분의 2를 요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합병 전 B법인의 주주 을은 50억 원짜리 주식을 내놓으니까 새로 받는 A법인의 주식 가치 또한 기본적으로 50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합병 후 존속법인은 갑주주 66.7%, 을주주 33.3%의 지분으로 구성되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M&A 실무에서는 물론 합병의 시너지나 합병 당사자 간 협상력, 영업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최종 지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단한 과정을 법인세법은 어떻게 보느냐? 우선 B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A법인에 팔았다고 봅니다. B법인이 순자산을 판 대가로 받는 것은 A법인이 새롭게 발행한 주식인 것이죠. A법인은 B법인의 자산과 부채, 즉 순자산을 사오면서 A법인 주식을 발행해주고 B법인은 이를 받아서 B법인의 주주인 을에게 주었다고 봅니다. 이제 합병으로 B법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B법인의 주식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을주주는 가지고 있던 B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반납하고 B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은 자신의 순자산을 A법인에게 팔았으니 법인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신이 장부에 적은 순자산 금액과 새롭게 받은 A 주식 가치의 차액이 B법인이 순자산 매각으로 얻게 된 이익입니다. 이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것이죠. 한편 을주주는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던 B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A법인 주식을 받게 됩니다. 주주가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 더 받은 금액을 세법에서는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배당으로 보게 됩니다. 의제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병세제는 소멸법인의 입장에서 소멸법인의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우리 회사의 순자산과 새롭게 받게 될 주식의 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대략적인 법인세를 산출할 수가 있겠고, 소멸법인 을주주 입장에서 내가 처음에 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새롭게 받는 주식 시가의 차이를 계산해서 배당소득으로 의제될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합병세제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대부분의 합병은 세무상 적격합병으로 처리를 합니다. 합병하는데 세금을 내라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방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중 세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합병에 따른 세금을 이연해 주는데, 말은 이연으로 되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안 내도 되게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합병은 아래 요건을 따져서 적격에 해당할 경우 진행하게 되는데, 화면의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은 쉽습니다. 사업하려고 합병한다. 사업하려고 합병했으니 사업을 계속한다. 순수한 의도만 있는 합병이라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인 지분의 연속성이 그나마 약간의 제약사항이 되는데요. 합병하면서 합병을 핑계로 캐시아웃을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세금은 이익이 실현됐을 때 나오는 게 기본이고, 합병을 핑계로 기존 주식의 대가를 일부만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왕창 받으면 그건 주식을 판 것이니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물론 비적격 합병으로 처리하더라도 세금이 적게 나와서 비적격 합병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괄적인 합병의 세제는 이렇고요. 합병 관련 세제는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최근에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되는 등 매해 바뀔 수가 있으므로
실제 실행 시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